자, 부동산 관리 파트로 갈게요. 관리 파트는 일단 프린트를 한번 보세요. 프린트를 보시면은 저번 주 프린트를 보시면은 그 부동산 관리에 나와 있는 게 이제 복합적 관리가 있고 영역이 있고요. 넘겨보시면은 부동산 관리의 방식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프린트를 한 두 페이지 정도 돼요. 그죠? 요거 관리 파트는 요 정도만 잡으시면 이제 우리가 그 활용도가 높거든요.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보시면 됩니다. 이 프린트 나눠드리는 게 괜찮죠? 그래서 요걸 좀 모으셔서 하시는데 좀 철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지금 보니까 철이 거의 안 되셨어요. 그죠? 안 되셔가지고, 다음 주 좀 철 좀 해주세요. 철 하셔서 이렇게 모아놔야 되지. 나중에 이제 오시는데 딱 개론 시간인데 뭐가 딱 떨어져. 어머, 이거 공법인가 개론인가 이렇게 이게 굉장히 그 강사들이 신경 쓴 거거든요. 굉장히 막 밤수 새고 막 그러면서 요즘 제가 주말에 어디를 안 가요. 또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지만 밤새서 연구를 하거든요. 배가 나왔는데 그래서 짤 거야. 시험 볼 때까지 아주 짜가지고 나 엑기스만 갈 테니까 그렇게 해서 가지고 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죠? 들어갈게요. 책이 왜냐면 책이 좀 복잡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요즘 트렌드가 보통 이제 방문가이나 다른 타 학원도 요약집으로 많이 합니다. 근데 요약집으로 하게 되면 좀 다쳐요. 왜냐하면 그냥입니까? 이론을 알아야 됩니까? 기본서가 먼저거든요. 기본서는 1, 2월달에 다 했기 때문에 지금 체크가 돼 있죠. 기본서에. 안 돼 있어요? 돼 있잖아요. 그죠? 돼 있는데 그걸 다시 또 읽는다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프린트로 딱 모아주는 거죠. 모아줘서 딱 이게, 내가 관리를 봐야겠다. 그럼 두 페이지만 하면 완벽하거든요. 그죠? 이렇게 해서 일단은 462페이지에 가시면은, 자, 부동산 관리에서는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 떠요. 근데 거기 보시면 관리의 개념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러면 양가로 1번에 2번에 따라서 유지 활동. 대상 부동산을 유지하는데 제반 활동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럼 우리가 파란 색깔 유저 가져가세요. 파란 색깔 보시면 유지라는 단어가 있나요? 유지는 외부적이 아니라 외부적이에요, 내부적이에요. 건물 그 안에, 그죠? 안을 해서 어떤 외형 형태 변화를 시켰다, 변화시키지 않았죠. 양호한 상태로 지속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도시와 건축 기술의 발달, 여러 가지 그 간접 투자, 부재 소유자는 따라해요. 위탁 관리의 필요성. 그렇게만 잡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죠? 그럼 이제 제 프린트바에 유도하겠습니다. 프린트로 오셔서 그냥 프린트로 잡으세요. 프린트로 그냥 한 방에 잡아볼게요. 들어갑니다. 자, 프린트로 가시면은, 자, 첫 번째, 따라서 복합적 관리, 따라서 법경기. 세 가지가 있죠. 그죠? 이거 세 가지를 이제 바꿔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바꿔내서.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제목은 부동산 관리의 분류입니다. 관리를 어떻게 할까? 관리의 분류인데, 첫 번째가 복합적 관리예요. 복합적 관리. 그래서 복합적 관리로서 나누는 거죠. 법경규로 나눠요. 그러면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을 바꿔낼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법률적 관리는 제 요약에 보시면 보전이에요, 보존 관리예요. 자, 소유권 보존 등기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죠? 그래서 보전이다, 보존이다. 보존 관리라는 걸 좀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경제적은 돈 되는 거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로 순수익이라는 단어가 뜹니다. 순수익을 극대화시키고 경영관리라고도 나와요. 경영관리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기술적, 그래서 전체를 복합적 관리를 광의 관리라고 하고요. 광이고 기술적은 협의 관리라고 해요. 협의. 그래서 기술적은 협의, 좁게 보는 관리다. 그래서 유지 관리라고도 합니다. 유지 관리다. 이렇게 보세요. 근데 기술적은 이따가 이제 우리 문제를 풀 때 밑에 제가 출제 포인트도 해놨지만,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건물이 금이 갈 수 있죠. 자, 이런 걸 따라서 물리적 하자. 물리적 하자라고 하고요. 물리적 하자라고 하고, 자,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따라서 기능적 하자. 그럼 물리적이나 기능적 하자를 본다는 거는, 하자 유무는 이건 경제적이겠어요? 이건 기술적이겠어요? 기술적. 체크가 됐죠, 그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바꿔낼 수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법률적은, 자, 토지 같은 거는 권리 관계는 누가 봐도 토지가 법률적 관리라는 거 아시겠죠? 토지 도난 방지는 누가 내 토지를 훔친 게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소유권이 넘어간 거예요. 방지대책. 근데 중요한 거는, 자, 이 법률적 관리에 건물의 계약 관리라는 단어가 있나요? 얘가 기출문제 키워드입니다. 그러면 계약 관리를 하려면 그냥이 돼요. 계약법을 알아야 돼요. 법을 알아야죠. 그럼 이따가 시험 문제에 계약이 나오면 경제적입니까? 법률적입니까?
법률적이죠. 권리보존 공법상은 다 법률적이잖아요. 그 다음에 경제적이라는 것은 순수익 나옵니다. 나지를 그냥 놀려야 돼요? 활용을 해야 돼요? 주차 공간이나 자재차 하치장을 만들 수 있죠. 그 다음에 손익분기점이나 회계관리 같은 건데 건물에 여기서 인력관리. 그럼 인력관리는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시키는 거예요. 그럼 인력이 나오면 법률적이다. 이건 경제적이다. 경제적이다. 이렇게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지의 기술적에 토지하고 건물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럼 얘는 이제 조금 디테일하게 가게 되면 토지라는 거는 경계 측량이라는 게 나와요. 자, 인접성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토지 옆에 토지가 있어요. 그럼 29번지에 30번지가 있으면은 자, 얘도 모르는 사이에 경계를 침범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냥이 돼요. 경계를 확정해야 돼요. 그럼 경계 측량이라는 거는 변호사가 해요. 측량사가 해요. 그럼 경계 확정 나오면 이건 무슨 적 관리다? 기술적 관리 들어가는 거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이제 건물에 대한 게 중요합니다. 네 가지를 갖고 가셔야 돼요. 위생관리라는 단어가 있어요. 청소관리예요. 화장실 청소관리. 청소관리고 그 다음에 설비라는 거는 엘리베이터가 고장날 수도 있죠. 그런 설비나 기구 같은 거, 운전보수 같은 게 설비고, 그래서 위자 동그라미, 활자 동그라미. 자, 보안은요, 이 안자가 따라서 안전대책. 자, 건물에 어떻게 됩니까? 불이 날 수도 있죠. 그래서 재보험이나 보험에 가입해요. 그죠? 그럼 보안관리라는 것은 보험에 가입하는 거는 보안관리를 찍으셔야 돼요. 보험에 가입한다. 재보험이나 하재보험. 그다음에 보존이에요? 보전이에요? 보전. 그래서 동그라미 쳐보세요. 자, 요거 자, 따라서 위설 안전. 그럼 이거 위설 안전은 기술적이죠. 그럼 우리가 우리 몸에 있는 위와 혓바닥 설은 안전해야 오래 먹고 살죠. 따라서 위설 안전. 기술적이다. 이렇게 가지고 가시면 돼요. 이거 이해 가시겠죠, 그죠? 근데 요거에서 이제 약간만 유지 활동이 있기 때문에 기본서 잠깐만 갈게요. 기본서 가시면은 463페이지에 가시게 되면요. 요거 하나 가시면은 거기에 463페이지 여러분들 3번에 부동산의 기술적 유지 활동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으셨습니까? 이것도 별표를 한번 쳐보세요. 세 가지요. 유지 활동은 예방적이 있고 그 다음에 일상적이 있고 대응적입니다. 일상적이 있고 대응적이요. 자, 그럼 예방을 한다는 거는 그냥입니까? 사전적입니까? 사전적이라는데 파란 색깔 있나요? 사전적이라는 거예요. 미리 방지한다는 거죠. 미리 방지하고 그래서 가장 중요합니다. 이 활동이 미리 우리가 방지를 해야지만 된다는 거죠. 일상적은 정기적이에요. 늘 정기적으로 계속적으로 늘 통상적으로 하는 거고 대응적은 사전적이에요. 사후적이에요. 사후적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사후적이고 또 우리가 대응적 나중에 하는 거죠. 그러면 대응적이 더 중요해요? 예방적이 중요해요? 대응적은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처리하잖아요. 예방적보다 유지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죠. 그 비용.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예방적이다. 이렇게 해서 나왔다는 거. 특히 얘가 이제 대응적이 수정적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그 대응적 보시면 파란 색깔에 수정적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 수정적도 대응적이다. 그렇게만 가져가시고. 자, 그 다음, 제 프린트로 그냥 갈게요. 그 다음에 가시면은, 자, 우리가 거기 보시면 밑에 따라서 출제 포인트 있죠? 출제 포인트 찾으셨어요? 그럼 아까 보험에 가입한 보안관리 기억하십니까? 이건 어디에 들어가죠? 기술적 관리 들어가죠. 그런가요? 인력 관리는 어디에 들어가요? 경제적. 토지 도난 방지나 계약 관리는 법률적이죠. 아까 금이 갔거나 물리적, 기능적 하자 유무를 판단하거나 건물과 부지가 안 맞을 수도 있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풀어봤었는데 부지가 있는데 건물이 이렇게 우리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은 따라서 기술적 관리. 건물 부지 부적응이 기능적 하자거든요. 그죠? 지금 보고 계시죠? 그럼 이따가 문제 풀 때 물리적, 기능적 하자 나왔다? 이건 경제적이야, 기술적이야? 기술적 갖고 하셔야 돼요. 하실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따라서 영역. 관리의 영역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 영역은 뭐냐면 어디까지 관리를 할 것이냐. 섹터예요. 그래서 복합적 관리가 아니라 이건 영역입니다. 영역. 자, 그래서 갑돌이가 부동산 소유자인데 어마어마하게 많이 갖고 있어요. 부동산을. 그죠?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주체하지 못해요. 그래서 따라해봐요. 자산관리. 자산관리는 전체를 다 관리해요. 전체. 그래서 자산관리는 전체를 다 관리합니다.
그래서 어셋 매니지먼트라고 하고, 우리가 이따 보겠지만 부를 극대화시켜요. 적극적 관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똑한 애한테 맡겨서 장기 전략으로 이제 장기적으로 가야 되죠. 자, 그런데 얘가 다 관리할 수 있어요? 관리가 힘들어요. 힘들면 그 하나의 부동산만 관리하는 부동산 관리자를 두죠. 대답해봐요. 그럼 얘는 전체입니까? 그 하나의 부동산입니까? 그 따라서 건물 및 임대차 관리. 그 두 번째 건물 및 임대차 관리 찾으셨어? 이게 부동산 관리예요. 그래서 요 A 물건의 전체적인 그 부동산만 관리하는 해주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관리자를 두고 영역이 좀 좁아지겠죠. 그래서 부동산 관리라는 것은 건물 및 임대차 관리입니다. 건물 및 임대차 관리. 관리자를 둬서 이것도 우리가 재산 관리라고 하거든요. 그럼 거기 보시면은 따라서 임대차 유치, 유지 이런 단어가 있죠, 그죠? 그래서 얘는 이제 시험 문제 한 번도 안 나왔었는데 얘는 임대차 활동을 하는 거예요. 임대차를 해서 관리를 해서 돈 받으러 다니는 거죠. 그런데 자, 이 안에서 그냥요 청소도 할 수 있죠. 그럼 청소는 그냥입니까? 외주를 줍니까? 따라서 시설 관리. 시설 관리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래서 이 안에서 청소 같은 경우는 외주를 줘요. 또 그러면 우리가 시설 관리라는 걸 두죠. 그래서 부동산 관리는 이제 프로퍼티 매니지먼트거든요. 자, 얘는 FM이라고 해서 시설 관리입니다. 그럼 시설 관리는 단순 업무니까 적극적이겠어요? 좀 소극적이겠어요? 소극적이죠. 그렇죠? 소극적. 그래서 그 옆에 보시면 시설 관리라는 단어가 있나? 그래서 유지 관리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시험 문제가 이 자산 관리와 시설을 바꿔내요. 그러면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따라서 자산 관리, 따라요. 자산 관리, 시설 관리, 그 박스 안에 있는 내용들을 바꿔냅니다. 그럼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죠? 그럼 어디를 암기하시냐면 시설 관리에 굵은 글씨가 적혀져 있죠. 그래서 따라서 아까 따라서 위설 안전. 여기 아까 위설 안전 기억하십니까? 요건 그냥입니까? 요거는 시설에 들어갑니까? 시설에 들어가요. 시설은 따라서 위설 안전. 자, 그러면 시설에 위생은 따라서 청소관리. 청소관리라는 단어가 있나요? 이게 위생관리예요. 자, 따라서 위설. 설비죠, 설비. 그렇죠? 그 다음에 위설 안이 그냥이에요, 보안이에요. 근데 시험 문제 뭐가 나오냐면 따라서 에너지 관리, 외주 관리. 외주와 에너지 관리라는 단어가 있나? 그래서 외주를 줬다는 거와 에너지 관리가 나오면 요거는 시설이에요. 다시 할게. 에너지, 외주. 이거 무슨 관리야? 시설 관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위설 안전 아닌 거 중에서 에너지와 이 외주가 좀 헷갈려요. 그죠? 그럼 어떻게 암기하셨냐? 제가 쉬는 시간에 좀 생각해 봤는데, 화장실 청소하려면 짜증나지? 너 청소했마! 그랬더니, 따라서, 왜? 따라요, 왜? 해봐. 따라서, 왜? 이거 무슨 관리다? 시설 관리예요, 시설 관리. 따 미치겠다. 지금 보고 계셔요? 그러니까 지금 자산하고 시설을 바꿔낸다 그랬잖아. 얘기해봐요. 그럼 자산을 암기하는 게 나아요? 시설을 암기하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위설 안전 다음에 외에서 에너지와 외주 관리 나오면 시설 찍으시는 거죠. 할 수 있겠어? 그러면 자산 관리는 뭐야? 투자 관리로서 부동산 매입 매각이라는 단어가 있죠. 지금 보고 있나요? 그 다음에 재개발, 재투자할 수 있는 리모델링을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고, 포트폴리오, 투자 리스크, 프로젝트 파이낸싱 나오면 이건 무슨 관리야? 자산 관리하는 거죠. 이 두 가지를 바꿔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할 수 있겠죠? 그럼 밑에 보시면 출제 포인트 있어요? 자, 내가 무슨 관리와 무슨 관리를 바꿔낸다 그래서 얘기해봐. 자산과 시설의 그 예를 갖고 가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럼 아까 제가 시설 관리는 따라서 위설 안전, 자, 따라서 청소 관리, 설비, 보안. 야, 너 청소해. 그때 뭐라 그래? 따라해. 씨. 청소해. 그때. 왜? 다시 한번 엄마 타임. 어떻게? 왜? 나만 신났다. 씨. 그 외주하고 에너지는 시설에 들어가요. 체크하셨죠, 그죠? 그러니까 외주하고 에너지가 잘 암기가 안 돼요. 그러니까 외주가 시설에 대한 청소를 외주해 주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 갔나? 그 밑에 가시면 자산과 시설이 있죠. 자산은 그냥이야, 적극적이야. 자, 이거 허무하냐면 봐봐. 적극적인 지읒 들어갔지. 자산에 지읒 들어갔잖아. 별로 안 좋아해. 소극적인 시옷 들어갔지. 시설에 시옷 들어갔잖아. 알겠지? 그럼 시험 문제 적극적 나오면 시설이야, 자산이야. 어떻게 알았어? 감사합니다.
소극적. 시설 찍는 거죠. 나 봐봐. 여러분들은 한국어 나왔어요. 자격증 따라왔어요. 맞추면 되는 거야. 내 말이 틀려요? 맞아? 그렇게 가. 그지? 소극적 하면 누구다? 시설. 적극적 하면 자산. 자산은 부를 극대화시키는 거죠. 그런가요? 시설은 그냥이야. 시설이 들어가. 시설 사용자 요거 들어가잖아요. 아시겠죠? 그죠? 시설 사용자 요거 나왔는데 자산 찍으시면 큰일 나는 거지. 그죠? 그 다음에 아까 자산은 매입 매각, 재개발, 재투자, 포트폴리오, 투자 리스크, PF, 프로트 파이낸시 들어보셨죠? 요것도 이제 자산 관리에 들어가요. 그것도 금융에 대한. 그 다음에 아까 설비, 운전 보수, 청소, 방범, 밤새, 따라서 외주 에너지, 이거 틀리기만 해봐. 그냥.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꼭 보시고, 넘기세요. 개론이 재밌어요? 6과목 중에서 어떤 게 제일 재밌어요? 왜 그러지 말고. 괴로워, 진짜. 맞춰야 돼, 이거.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따라서 관리 방식이라는 게 있나요? 이거 따라서 주체. 누가 하냐. 주체에 따라서 나오는데, 지금 얘네들의 장단점이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네가 어떻게 잡냐. 주체에서 나오는데, 자, 거기 보시면 자가관리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기가. 가장 전통적인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책을 보시면 소규모 부동산 같은 거예요. 뭐, 자기 주택, 단독주택 같은 거. 전통관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아까 도시와 건축기술의 발달은 위탁관리를 낳게 하죠? 자, 그럼 위탁은 그냥입니까? 가장 현대 방식입니까? 현대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냥 야간편만 칠하면 돼. 쓰지 마시고. 가장 전통적인 방식은 무슨 방식? 자가. 가장 현대적인 건 위탁하셔야 돼요. 체크하셨죠? 그죠? 그 다음에 얘가 다른 얘기로 나오는데, 얘가 직접이면 얘가 간접이라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얘가 자치가 나오면 또 자연관리. 이런 게 나와요. 직접, 자치, 자연. 근데 얘는 아까 외주 있었죠? 외주. 그럼 자, 갈게. 자, 따라서 직접, 자치, 자연, 자가 이거 찍으셔야 돼. 지읒 들어가요. 아시겠죠? 그죠? 그럼 위탁은 직접이에요? 간접이에요? 이응 들어가니까 외주를 주죠? 이렇게 합니다. 근데 밑에 보시면 이제 혼합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럼 혼합이라는 것은 과도기에 채택돼요. 왜냐하면 내가 일부하고 남한테 맡기면 책임 소재가 분명해요? 불분명해요? 불분명하죠. 그래서 과도기에 채택되기 때문에 자가, 혼합, 위탁으로 합니다. 그럼 자가와 위탁이 같습니까? 반대입니까? 반대예요. 지금 보고 계시죠? 그죠? 그럼 어떻게 잡냐면 지금 여러분들 제가 키포인트가 뭐냐면 거기에 굵은 글씨가 돼 있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럼 자가의 장점과 위탁관리의 단점이 반대라는 얘기죠. 그죠? 그럼 자가는 기밀 유지 보안 관리가 유리하죠. 자기가 하니까. 그래요? 친절 서비스 애호 정신이 높겠죠. 그 다음에 자기가 하니까 종합적인 용이 관리하고 신속하고 순리도가 높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반대가 그냥입니까? 위탁 관리의 단점입니까? 단점을 가면 다 거꾸로 해요. 그럼 위탁은 기밀 유지 남한테 맡기니까 보안 관리가 유리해, 불리해. 서비스 애호 정신이 어떻게 돼? 낮고. 지금 뭐 하는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거꾸로 낸다는 얘기예요. 지금 보고 계시죠? 그죠? 그러면 위탁 관리는 종합적인 관리가 용이해요? 곤란해요? 신속해요? 신속하지가 않아요? 신뢰도가 높아요? 신뢰도에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이걸 바꿔낸단 말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자가관리의 단점이 위탁관리의 장점과 바꿔낼 수 있겠죠. 그런가요? 그러면 자가관리는 그냥입니까? 소유자 본원에 전념하기가 곤란하죠. 자기가 계속하다 보니까 그 업무에 타성화되기가 쉽잖아요. 그 다음에 전문성이 어떻게 돼요? 결여되고 관리비가 상승될 수도 있죠. 근데 위탁관리 그냥입니까? 반대입니까? 그럼 얘는 소유자의 본업에 전념이 곤란하다? 가능하다? 업무의 타성화가 나타납니까? 그걸 방지합니까? 전문성이 결여됐어요? 높아요? 효율적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 다음에 혼합관리는 어떻게 돼? 제가 과도기에 채택된다고 그랬죠? 일부 자기가 하고 필요한 분만 위탁하니까 자가와 위탁을 장점을 채택했어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이라는 건 반드시는 아닌데 법률과 경제는 자기가 하고 기술은 외절 주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볼게요. 자, 단점이 나옵니다. 혼합관리는 책임감 한계가 애매하고 책임 소재가 명확하다, 불명확하다. 불명확하다는 단점이 가장 유력해요. 이거 가지고 가시고 잘못 운영되면 두 방식 단점만 노출되죠. 이해하셨죠? 자, 그럼 출제 포인트 갑니다. 장기관리는 다음에 종합적. 종합적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얘는 종합적 운영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기밀 유지가 유리하고 소유자의 의사 능력과 지휘 통제력을 발휘할 수 있죠. 이해 갔나? 이거는 위탁 찍으셔야 돼, 자가 찍으셔야 돼. 자가요. 지가 하니까 의사결정이 업무 처리가 신속하죠. 그런가요? 근데 위탁은 그냥요 전문적이 나와요. 그 전문적이 다 나와요. 그 전문적인 계획 관리를 통해서 시설물의 노후화를 늦출 수 있고 건물 관리의 전문성을 통하여 노후화의 최소화및 효율적 관리가 가능하며 대형 건물의 관리를 이용하는 방식이죠. 이게 다 기출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 위탁 관리는 관리 업무의 타성을 그냥입니까? 방지할 수 있습니까? 이건 자가가 아니라 위탁이죠, 그죠? 이거 잘 나오고. 자, 또 뭐가 나왔었냐면 건물의 관리에 있어서 재무회계관리, 시설 이용, 임대차 계약, 인력관리를 위탁하고 청소를 포함한 그 나머지를 소유자한테 직접 관리하는 건 혼합관리죠. 그 위탁관리예요. 이건 혼합이에요. 혼합이고. 근데 혼합관리는 책임 소재가 분명해요, 불분명해요. 불명한 단점이 있다는 거죠. 이해 가셨죠? 됐습니다. 프린트 풀어봅니다. 3번 풀어보세요. 스타트. 자, 들어가 볼게요. 3번 갑니다. 다음 부동산 관리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 이건 잠깐 인력 관리는 무슨 관리에 들어가죠? 경제적에 들어간다고 했나요? 계약은 법률적이죠. 그럼 기억하고 니은이 바뀌었어요. 근데 아까 화재보험에 가입한 기술적 관리는 보안 관리는 들어가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투자 경영과 관련돼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건물 매입 매각, 투자 리스크 관리, 포트폴리오 관리는 이건 시설입니까? 자산입니까? 자산이고. 자, 기술적에 따라서 아까 외주하고 에너지 관리 기억하시죠? 이거 어디 들어가죠? 시설에 들어가는 거죠. 이 두 가지를 바꿔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가요? 자가관리는 위탁관리에 비해서 보안관리, 기밀유지 측면에서 더 불리합니까? 유리합니까? 그럼 5번이 정답인가요? 그럼 호남은 어떻게 돼요? 시설관리를 위탁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 소재가 그냥해요. 불명확해요. 그 5번이 정확하게 맞는 거죠. 이해 가셨죠? 그죠?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68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제가 이제 이번 3, 4월 달에 해드린다 그랬죠. 부동산 관리 활동입니다. 잘 출제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핵심 포인트만 잡아보겠는데, 자, 이거는 오른쪽에 가시면 맨 밑에 박스가 하나 있나요? 박스? 찾으셨습니까? 박스. 그래서, 자, 우리가 세 가지가 있어요. 이제 용도가 주거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매장용이라는 게 있죠. 그죠? 매장용이 있고, 자, 이 매장용은 사람을 매장시키는 묘지가 아니에요. 쇼핑센터나 백화점, 상업용을 얘기합니다. 상업용.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공업용이 있죠. 그럼 어떤 게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오냐면, 거기 보시면은 임차자의 선정 기준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 임차자를 잘 선정해야 돼요. 임차자 선정 기준. 자, 주거용은 따라서 유대성. 유대성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유대성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과 사람이 잘 어울려야 된다는 거죠. 유대 관계를 잘 해야 되니까 유대성이나 아니면 또 연대성이라고 해요. 연대성. 그 다음에 매장용 부동산은 어떻게 돼? 매출액을 많이 올려야겠죠. 가능 매상고입니다. 가능 매상고, 매출액. 그래서 우리가 수익성을 보는 거죠. 수익성. 그 다음에 공업용 보시면 따르죠. 적합성. 목적 건물에 화학공자 같은 거 들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이건 사람과 사람이 어울림이 아니라 그 용도에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합성이라는 게 들어가는 거죠. 지금 보고 계시죠, 그죠? 그럼 자, 주거용은 무슨 성이 중요한가요? 유대성. 매장용은 가능 매상고, 공업용은 무슨 성? 적합성이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가는데, 이 남해도 애드리브를 치는데, 여러분들 그 설날에 그 영화, 한국 영화 걸작성이 주유소 습격 사건 보셨죠? 그럼 따라서 주유소 습격 사건.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설경구 씨 나오는 따라서 공공의 적. 들어보셨어요? 공공의 적. 이렇게. 예, 하지만, 아시죠? 그럼 주거용은 유대성, 공업용은 적합성이라는 걸 암기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 밑에, 오쪽 보시면 임대차 계약 유형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으셨습니까? 그래서 임대차 계약 유형이에요. 그럼 계약 유형은, 자, 주거용은 보시면 조임대차라는 단어가 있죠. 그러니까 조임대차는 다 내는 거예요. 총임대차. 그래서, 자, 원래는 이제 우리가 이 교과서에는, 대학 교과서에는 순수한 임대료에다가
순수한 임대료에다가 경비까지 다 포함해서 다 내버려요. 경비까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얘가 70만 원이다. 30만 원이면 100만 원을 임차인이 다 내서 그걸 임대인이 또 내는 거죠. 근데 공업용은 따라해보세요. 순임대차. 순임대차라는 단어가 있나요? 이건 뭐냐면 말 그대로 순임대차라는 것은 순수한 임대료만 내고 경비는 이건 협상을 해요. 협상. 자, 그래서 이 저자분이 이걸 안 넣으셨는데 보통 우리가 우리 교과서 나와 있는 게 보통 수준이 1차, 2차, 3차가 있습니다. 1차, 2차, 3차. 3차가 가장 많이 일반적으로 쓰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안 나왔기 때문에 좀 필기를 해볼게요. 1차는 이제 2차는 1차에다가 따라해보세요. 보험료를 플러스 시키고 그 다음에 3차는 2차에다가 유지시설비를 플러스 시키거든요. 유지시설비. 자, 그래서 여기 책이 없기 때문에 좀 야매한다는 게 그런데 자, 그냥입니까? 점점 넓어지겠죠. 그죠? 그럼 2차가 나오면 무슨 요가 나와야 돼요? 보험료. 3차가 나오면 유지선비가 나와야 되죠? 그런가요? 그러면 보험료가 더 길어요? 유지선비가 더 길어요? 3차다 이렇게 보시는데 지금 책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보통 보편적으로 그 교과서에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매장용은 따라해보세요. 비율임대차. 비율임대차라는 단어가 있나요? 요게 이제 우리 시험 문제 나왔었어요. 계산 문제가. 그래서 매출액의 비율대로 내요. 매출액 많이 올리면은 건물이 손상 마모가 오니까 너 매출액 비율대로 내라. 그래서 기본 임대료가 있습니다. 기본 임대료에다가 추가적인 걸 더 내요. 근데 이따가 이제 우리가 추가 임대료를 하는데 이건 제가 이따 문제를 풀어볼 테고요. 자, 그럼 내용으로 가볼게요. 자, 위에 가시면 임차인의 선정 기준 주거용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따라서 유대성, 연대성이라는 게 있죠, 그죠? 그래서 입주자와의 잘 어울리는 거고 매장용은 가능 매선고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중요 임차자는 사전에 또 확보해야 된다는 거 예전에 한번 풀어봤고요. 그래서 그 전박 임차자를 이제 사전에 확보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밑에 가시면은 공업용이라는 것은 따로 적합성. 자, 이건 어떻게 돼요? 사람과 어울리는 게 아니죠. 임대 공간에 적합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주거용은 따로 조임대차, 총임대차. 그럼 다 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순수한 임대료와 경비를 다 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임대인 내는 거고, 매장용 부동산은 아까 비율임대차가 아까 요 파란 색깔이 시험에 나옵니다. 자, 임차인의 총 수입에 따라서 일정 비율. 자, 동그라미 2번에 니은의 매장용 부동산이 파란 색깔이 있어요? 거기 일정 비율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나요? 그러면 일정 비율이니까 순임대차예요? 비율임대차예요? 총 수입에서 일정 비율을 임대로 지불하는 거죠. 그렇죠? 네, 공업용은 따라서 순임대차. 자, 순수한 임대료다가 사전에 협상할 수도 있죠. 3차가 가장 많이 쓰이고, 자, 1차, 2차, 3차가 점점 넓어진다는 거죠. 이해 가셨죠? 그죠? 그럼 자, 좀 야매합니다. 주거용은 순입니까? 조임대차입니까? 찾아다니는 거죠. 그런가요? 근데 공업용은 조임대차예요? 순임대차예요? 순임대차를 가져갈게요. 주거용이 지읒 들어갔죠? 아주 초라해. 그럼 순에 지읒 들어갔어요? 조에 지읒 들어갔어요? 조에 지읒 들어갔어요. 조를 찍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따라서 공순이. 그럼 공업용은 순임대차 찍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그 예제 문제가 하나가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예제 문제 있나요? 그래서 이게 오타가 나갔고, 예전에 프린트를 보시면은 임대인과 A와 임차인 B는 기본 임대료가 얼마죠? 300만 원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 다음에 예전에 그 오타가 월 매상고 3천이에요? 5천이에요? 5천이죠. 해놓으셨죠? 그죠? 그래서 5천을 초과하는 게 1%를 추가하겠대요. 그런가요? 근데 총 매출액이 8천을 벌었죠. 그럼 자,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그냥요, 기본 임대료가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전에 이제 우리가 이 나이트클럽 가면 그냥입니까? 기본이 있습니까? 기본 있죠. 안 가보셨어요? 나만 가봤나? 그러면 그냥이야, 300만 원을 내야 돼. 내야 되죠. 맞나요? 그러면 우리가 맥주 2병 시키면 더 내는 거죠, 이제. 자, 그럼 300만 원을 냅니다. 그럼 추가 임대료는 어떻게 구하냐면, 지금 여러분들 매상고가 총 수입이 8천이죠. 그럼 얼마를 초과하는 금액이었어요? 5천이죠, 5천. 아니, 그러니까 그 3천이 5천을 못 해놨어요. 그래요? 그래서 8천에서 5천을 까요. 얼마 남아요? 3천에서 1%를 적용시킨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럼 우리가 3천만 원에서
3천만 원에서 1%를 곱한다는 건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30만 원을 더 더하는 거죠. 그럼 330만 원이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제 프린트 그 4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스타트. 책에 안 나오는 것도 좀 있습니다. 아까 3차가 가장 보편적이고 이 1차, 2차, 3차가 넓어지겠죠. 이거. 자, 4번 부동산 관리의 업무 내용에 관한 서입니다. 가져오는 거. 아까 1번, 아까 물리적, 기능적 하자 의무는 경제적이었어요. 이건 기술적이었어요. 기술적이고. 2번이 맞죠? 자, 주거용은 유대성이죠. 그 다음에 매장용 부동산은 가능 매상고, 공업용은 저가성. 2번이 맞네요. 그렇죠? 근데 이 책이 없지만, 주거용은 지읒 들어가니까 조임대차 맞죠? 공업용은 3차가 많이 쓰여요. 3차라 이렇게 가져가세요. 3차도고, 그 다음에 4번에 가시면 따라서 일정 비율. 따로 일정 비율. 의욕이 없어, 의욕이. 일정 비율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럼 순이에요? 이거는 비율임대차예요. 비율임대차가 나와줘야 되죠. 그런가요? 그래서 아까 총수익에서 일정 비율을 임대로 지급했잖아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책이 없지만, 아까 3차 기억나시죠? 여기 2차에다가 따라서 유지수선비. 이렇게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그죠? 다 책이 있고, 이것도 이제 포함되기 때문에, 보험료가 아니라 유지수선비까지 들어가야 돼요. 체크하셨죠? 그죠? 이렇게 잡으시고. 정답은 2번이 정답이고, 네, 넘깁니다. 470페이지 가시면은, 보험은 그렇게 출제 빈도가 높지 않아요. 자, 그럼 어디가 중요하냐면,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화재나 홍수 같은 거는 예견해요? 예기치 못해요? 못하죠. 손해보험입니다. 근데 뭐가 나왔냐면, 2번에 파란 색깔이 몰아쳐 있죠? 이게 나왔었어요. 임대료 손실보험이라는 게 나왔거든요. 자, 화재가 발생하잖아요. 건물에. 원상 회복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래서 임대사업을 하지 못하고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임대료 손실 등을 보상하는 보험을 임대료 손실보험이다. 그냥 그렇게만 가져가세요.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뭐 그 파란 색깔은 아직까지 안 나왔기 때문에 그냥 소유자는 임대료 수입을 획득할 수 없음으로 불구하고 저당 지불액이 따라서 원리금, 저당 지불액 부채 서비스액 기억나시죠? 그죠? 그 원리금이나 기타 영업 경비에 계속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 추가적인 비용을 충당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활용되는 건데 그 지문은 안 나왔고 그 위에 지문만 가져가세요. 자, 채무보험은 어떻게 돼요? 임차인 고객들이 와서 또 다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채무보험, 책임보험인데 참고해 보시고요. 밑에 장부 처리 보고서는 하지 마세요. 안 나옵니다. 이건 하지 마시고. 그 다음 오른쪽 가시면 주택관리업이라는, 임대관리업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이건 딱 한 번 나왔어요. 그래서 그냥 밑에 동그라미 3번에다가 별표 쳐보세요. 임대관리업자의 업무범위라는 단어가 있죠. 나왔는데, 그러면 위에 가시면은 양가로 2번에 1번에 민간임대주택 관련 특별법에 의해서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있어요. 주택임대관리업을 하기 위해 등록을 한 자고, 그 다음에 그 등록은 기억에 주택임대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그냥입니까? 등록을 할 수 있습니까? 등록. 그 다음에 니은에 자기관리하고 위탁관리가 있는데 구분하여 등록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면 말 그대로 자기관리라는 것은 이제 이 관리업을 등록하는 경우와 위탁관리는 등록하는 걸 이제 보는데 자기관리라는 것은 그냥요 자기가 관리해요. 그래서 소유자로부터 주택을 임차해서 자기 책임으로 이제 전대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죠? 전대하는 형태고 위탁관리는 자 위탁관리는 따라서 수수료가 들어간다. 거기 보시면 수수료 있죠. 소유자가 수수료 받고 임대료 부과 징수해서 시설물 유지 관리에 대한 대응하는 건데 그냥 밑에 3번 위주로 가져가세요. 업무범위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으셨습니까? 거기다가 적어보세요. 임차인의 대출할선은 안 하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임차인의 대출할선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대출할선 하는 건 아니다. 자, 그래서 임차인의 대출할선은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그냥 임대계약에 대한 그 체결, 뭐 해지, 갱신 거절, 임대료 부과 징수, 임차인의 입주 및 명도 퇴거,
그 다음에 밑에 시설물 유지 보수 개량, 그 밖에 주택관리 업무, 그 밖에 임차인의 주거 편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대통령이 정한 건데, 임차인한테 대출하여서는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 그렇게 한 번 나왔으니까 그냥 그 정도로 끝내버리세요. 아시겠죠? 그죠? 넘깁니다. 넘기시면은, 자, 7페이지 자, 우리가 472페이지 가시면 7번에 건물의 내용 연수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이건 별표 쳐보세요. 생애 중요하고 건물의 내용 연수는 한 2번 떴거든요. 건물도 그냥요, 노후화가 돼요. 노화가 되죠. 건물에 내용 연수가 있다는 거예요. 감정평가와 연결이 되거든요. 이건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건물의 내용 연수예요. 들어보세요. 건물의 내용 연수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건물이 이렇게 이제 새 건물이 있어요. 그래서 감가라는 것을 이제 보여드리면서 그 단어들을 이제 체크해 볼 텐데요. 다 5층짜리 건물입니다. 5층짜리. 5층, 5층. 자, 이렇게 건물이 금이 간 거를 따라서 물리적 감가. 노후화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건 노후화가 돼서 물리적 감가가 다 돼서 노후화가 된 거는 물리적 내용 요소가 다 됐다는 거죠. 그래서 물리적 내용 요소라고 합니다. 건물이 금이 갈 때까지 버틴 연수를 얘기해요. 근데 엘리베이터가 없거나 형식의 구식화예요. 오래됐어요. 재래식법 같은 거. 형식의 구식화는 자, 요건 따라서 기능적 감가. 그러니까 기능적 내용 요소가 다 됐다는 어떤 내부적인 내용 요소를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경제적은 외부적인 걸 봅니다. 경제적은 외부적을 보기 때문에 자, 이따 나오겠지만 신축 상가. 여러분들 신축 상가는 아직 금 갔어요? 금은 안 갔어요? 안 갔죠. 물리적 유용성이 높죠. 그래서 엘리베이터도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냐면 이건 경제적 감가가 됐다는 거는 만약에 여기에 탄광촌이 있어서 유동인구가 많은데 탄광촌이 폐광됐어요. 자, 그러면요. 이건 내부적인 겁니까? 외부적인 겁니까? 고칠 수 없죠. 치유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를 따라보세요. 경제적 감가. 경제적 내용 요소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지역이라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환경이 안 맞고 그 다음에 시장성 감퇴라는 얘기죠. 들어갑니다. 펜 들어보세요. 자, 지금 건물의 내용 요소는 파란 색깔. 우리가 보통 건물의 수명인데요. 건물의 내용 요소는 건축의 시공 상태, 입지 조건, 관리 방법, 관리자의 태도에 따라 달라져요. 그럼 거기 물리적이라는 단어 있나요? 자, 따라서 노후화. 노후화가 됐다는 건 물리적이 됐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기능적에 따라서 형식의 구식화. 형식의 구식화라는 단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도 감가됐거나 내용 요소가 다 됐다고 안 그러는데 사람도 그냥요 늙을 수도 있어요. 노화가 되면 따라서 물리적 감가. 근데 안 늙었는데 옷 입고 다니는 게 촌스러워. 그럼 따라서 기능적 감가. 기능적 감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가서 어떤 아는 지인 여성분이 안 늙었는데 촌스러워. 어머, 너는 물리적 감가가 안 되는데 기능적 감가가 심각하구나. 예, 그렇게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따라서 노후화. 이거 무선적 내용 요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리적이라는 거죠. 시간이 경과돼서.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물리적은 시간이 경과돼서 그래요. 그래서 마멸, 파손, 시간의 경과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래서 우리가 노후화되고 손상되는 거예요. 자, 이런 버팀 요소를 물리적 내용 요소라고 하고, 기능적 있어요? 찾았습니까? 아까 건물과 부지가 안 맞을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배치해요. 우리가 이제 부지가 이렇게 있는데 건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안 맞는 걸 이걸 따라서 기능적 감가. 기능적 내용 요소가 됐다 그래요. 그래서 기능적인 유효기간을 얘기합니다. 설계 불량, 형식의 구식화, 설비 부족, 불량, 건물의 외곽, 그다음 외관 디자인 같은 거. 이건 무슨적 내용 요소가 관계돼요? 기능적. 자, 경제적은 제가 아까 그냥입니까? 외부적인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지역의 변화라는 지역이라는 단어 있나요? 찾았습니까? 인근 지역의 변화라는 단어가 있어요? 대상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지역이 변해서 그렇고요. 그냥요 환경이에요. 환경이 부족함, 시장성 감퇴라는 게 있죠. 이런 것들은 무슨적 내용 요소를 얘기하는 겁니까? 경제죠. 찾았죠, 그죠? 그래서 나중에 보겠지만은 감정평가 때 만약에 탄광촌이 폐광되면 이걸 부셔야 돼요. 근데 보통 건물을 부실 때 툭 치면 넘어갑니까? 기계로 부시죠. 그래서 물리적이 길고 경제적은 짧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 좀 참고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경제적은 자, 따보세요. 인근 지역, 환경, 시장성 감퇴. 그래서 지역, 환경, 시장 나오면 경제적을 찍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바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봐봐요. 어떻게 하냐?
경제적이 돈이에요. 사람들은 돈을 보면 그냥요 환장을 해요. 따라서 환장, 환경, 시장성, 이게 다 오면 경제적인 내용에서 가졌다고 하는 거고, 행정적은 법, 제도적으로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세법상 규정인데, 물리기는 경제를 가지고 가셔야 돼요. 이해가셨죠? 그죠? 그 다음에 생애주기라는 건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박스로서 제가 정리를 한 다음에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물도요, 그냥요, 생애주기가 있죠? 지금 보고 계시나요? 자, 요거 요약한 다음에 제가, 그 전 페이지를 이제 연결시켜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의 생애주기예요. 건물의 생애주기. 그래서 암기기법이 전신안노패입니다. 전신안노패. 안노패. 자, 따라해보세요. 전개발 단계. 그럼 개발을 했어요? 개발 이전이에요. 이전. 그래서 땅의 단계예요. 용지 상태입니다. 용지 상태. 아직 개발을 안 했죠. 그래서 자, 이거는 그냥 신축 전 단계입니다. 계획 같은 거 수립하고 타당성 분석하죠. 자, 신축은 이제 완성이 됩니다. 건물이 완성이 돼서 지어졌죠. 근데 얘가 뭐가 나왔냐면, 펜 들어보세요. 건물 완공 단계 밑에 물리적 유용성 최고라는 단어가 있나요? 요게 시험에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신축은 아직 금이 갔어요? 아직 안 갔어요? 그럼 무슨 적 유용성이 제일 높을까요? 물리적이 제일 최고라는 거죠. 찾았죠? 그다음에 건축계획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가능성도 있다는 건 참고하시고요. 안정 단계는 사람을 친다면 중년이에요. 중년의 일을 제일 많이 하니까 가장 장기 이르죠. 그래서 거기서 가장 긴 존속기간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돈을 많이 버니까 또 경제적 유용성이 최고고요. 또 어떻습니까? 계량에 대한 유용한 국면이라는 거는, 자, 우리가 엘리베이터라든지 자본적 지출이나 수익적 지출은 여기서 지출을 해야 돼요. 노후 단계에서 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제 하는 게 합리적이다. 계량의 한계. 자, 노후 단계는 이제 새로운 계량비를 자 합니까? 억제합니까? 뭐 엘리베이터 같은 거 설치하면 안 되죠. 그죠? 여기는 그냥 건물에 교체 계획을 세운다. 그렇게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펜은 완전 폐물 단계입니다. 완전 폐물 단계는, 자, 여기는 그냥 우리가 물리적, 경제적 타당성을 고려해서 철거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럼 아까 신축은 무슨 적 유용성이 가장 높죠? 가장 장기인 건 어느 단계죠? 안정, 경제적 유용성이 높다. 그래서 그 정도만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럼 전 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파란 색깔 위주로 가겠습니다. 전 페이지 가시면은 1번에 전개발 단계 있어요? 자, 그냥이야 신축 전이야. 기억해 보시면 용지 상태라는 단어가 있죠. 그만 박스. 자, 신축은 기억 별표. 신축은 건물이 완성이 됐어요. 그럼 건물의 무슨 적 유용성이 가장 높죠? 물리적. 이게 나왔었고요. 자, 안정 단계 파란 색깔. 자, 안정은 경제적 유용성이 본격적으로 장기적으로 안정화돼 있죠. 빌딩의 양호한 관리가 이루어진다면 또 상당히 연장될 수도 있고 중성기간이 장기로 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어떻게 돼요? 니은에 보시면요, 이 안정 단계가 또 건물의 수명의 장단이 결정이 되고 계절수는 2단계에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돼 있죠. 계량하는 거는 요 단계에서 하는 게 좋아요. 노후 단계 갑니다. 기억 체크. 건물의 물리적 기능적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죠. 여기는 추가 투자하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디귿에 보시면은 어떻게 돼요? 부분적인 건축 구조나 시설 등의 개량을 통하여 건물의 전체적인 악화를 방지하는 어려움으로 추가 투자를 그냥 해요, 제한해요. 건물 자체를 교체할 계획을 검토한다는 단어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안전 폐물은 건물의 설비 등의 쓸모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교체해야 되는 단계죠. 그래서 밑에 그 디귿은 이거예요. 교체하는데 그냥입니까? 교체 비용이 들어갑니까? 그러면 교체하는 빌딩 가격과 교체 비용보다 내가 새 빌딩이 가격이 더 비싸야 되죠. 아시겠죠? 그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셨죠? 그죠? 파란 색깔 위주로 갈게요. 자, 이 5단계에서 물리적 유용성이 가장 큰 건 무슨 단계? 신축. 가장 장기 이루는 단계는 무슨 단계? 안정. 안정이 가장 경제적 유용성이 장기적으로 안전화되어 있죠. 그렇게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이해 가셨죠?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475페이지에 보시면은 따라서 마케팅. 그래서 마케팅은 제 프린트를 이제 다음 시간에 해드릴 텐데 요 2페이지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마케팅에 대한 게 이제 마케팅 환경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박스를 보시면 되면 마케팅의 3가지 차원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럼 자, 한번 불러볼게요. 따라서 시장 점유 마케팅, 고객 점유 마케팅, 관계 마케팅.
찾았죠, 그죠? 여기서 나옵니다. 요거. 그래서 요건 조금만 쉬었다가 갈게요.